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중회담은 물론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5박 8일간 일정으로 APEC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페루 공식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훈장 교환식과 MOU 서명식에 자리합니다. 양국은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공급망과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 계기에 핵심 광물, 관광, ICT 등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한국이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규범 기반 국제 수호를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과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 다수 국가와 양자회담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한일 회담은 적극적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개최도 협의 중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각종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 환급 대상 1인당 평균 환급액이 7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여 명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여 명으로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도 106만 5,900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선 해가 바뀌기 전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돕습니다.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과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 등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6살 이하 부양가족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급여액이 7천만 원 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 공제됩니다. 다자녀 세액 공제액도 늘어나 자녀가 2명이면 세액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커져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제와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담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게 전세자금 대출 등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전국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위치와 선택 과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입 금지 물품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하루 전날 시행되는 수험생 예비 소집. 예비 소집에서는 수험표를 배부하고 시험장 위치와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진행 방식 등 각종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와 본인의 선택 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전자기기 등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 전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순서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능 시험 지원 대책으로 또 교통 소통 원활화, 또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은 이미 마친 상태고요. 또 기상 악화에 따른 수송 대책 등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험생 수송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험장 전방 200m부터 도보 입시를 유도하고 터미널과 주요 역사 등에 순찰차를 배치해 시험장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 이동을 지원합니다. 또 관공서와 일부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늦춰지고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모든 수험생들을 힘껏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다며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내일 차분한 마음으로 자신을 믿고 그간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